프라임튜브. 국민 3명 중에 2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독서를 안 했으면서, 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독서를 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독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독서는 이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독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책,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 책임이에요. 국가의 책임이고. 제가 사회 국가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탓과 원인 분석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서양의 경우를 놓고 봐도 그럼 왜 서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까? 보면 중국 사람들도 갑자기 20권을 읽게 됐을까 보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가장 좋은 데 서점을 만들어주고 뭡니까?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지하철이 다 독서 지하철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갑자기 만화 주인공들이 나와 있죠.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안 해도, 그런 버스 안 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찾아서 봐요. 그렇죠? 굳이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할 동안에 중국은 뭡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독서 지하철로 만들어 놔서 그 안에서 책을 읽는. 그렇죠. 누가 더 책을 많이 읽느냐, 지하철에서. 누가 책을 더 즐겁게 읽느냐. 이런 대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에 우리는 지하철 도서관에 보면 1980년대에 나온 뭡니까? 이게 왠지 헌책방에서 안 받아줘서 이렇게 있는 책들이 위주로 꽂혀 있단 말이야. 아무도 안 봐요. 내가 꺼내도 무슨 존벌레가 막 나를 덮칠 것 같아. 그런 책들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베이징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20만 권 정도. 대부분 신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놓고 보면은 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뒤졌는가를 놓고 보면은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식적인 면, 지혜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 그 차이밖에 없더라는 거죠. 네. 그 책 독서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보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는 중국을 우리가 앞서 있었고, 중국보다 책을 덜 읽고 정말 그 수치가 훅 떨어졌을 때 뭡니까?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다. 제가 최근에도 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도서관 관계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연수로 중국 도서관 연수를 해서 거기 도서관 그 독후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는 걸 하고 왔대요. 그런데 중국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독후감 우리 행사하잖아요. 한국은 뭐예요? 한두 페이지 잡고 느낀 점 위주로 하잖아요. 거의 논문 수준이더라. 소논문 수준이더라. 차원이 다르더라. 자기는 그냥 방심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거를 읽으면서 자기는 그냥 소름이 다 돋았다. 거기서 한국은 중국을 정말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자기는 피부로 느끼고 왔다. 그 뒤로 절대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8년 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자기가 사실은 중국 교류 때문에 갔다 연수차 다녀왔는데 중국에 책 읽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 읽지 않는 사람들은 몇억 명이 더 안 읽겠죠, 한국보다. 그렇죠. 거기는 그런 데니까. 그렇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책을 읽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 높더라. 자기 너무 놀랬다. 한국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수준이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했죠. 앞으로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책을 보내줍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북스타트라고 그래요. 인생의 첫 시작을 책과 함께. 그리고 보니까 마을 도서관 이런 곳에 계속 그냥 부모님들이 도서관과 서점을 가는 게 우리나라 삼겹살집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삶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어른이. 사람이 아닌,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인간의 삶으로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우리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거기 똑같아요. 어떻게 책을 읽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최소한 백인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괜찮은 공립학교.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 초등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뭡니까? 학교에 독서만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사가 5명 이상이 배치가 돼 있어요.
교육과정 전체가 책 읽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인데 그래도 뭡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5명 이상 배치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책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계속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뭐 이렇게 우리가 유럽의 어떤 교육을 보면 유럽의 교육은 그냥 읽기예요. 독서예요. 독서, 토론, 소논문 쓰기. 3가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트리비움, 뭐 이렇게 사막,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뭐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뭐 문법학, 논리학, 수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으니까 책이 나오면 보시고, 네. 책이 자세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기 근데 제가 쓴 책 중에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조금 나와 있어요. 트리비움이 뭔지. 우리나라에 이제 독서에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중에 독서가 뭔지 알고 있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책이 이제 처음에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래서 이제 왜 어떤 독서를 해야 되고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다음 이제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오니까 독서는 결국 사색을 위한 건데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책의 세계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의미의 생각일까? 아니다. 그게 이제 에피스테메 뭐 이런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밝혀놓은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독서를 할 때 독서기에서 말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게 이제 생각하는 인문학이고 그 다음에 트리비움에 대한 이야기, 삼독 또는 뭐 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에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집필 중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독서에 저는 이제 이게 이제 10년 플랜이에요. 10년 플랜. 우리나라 독서의 어떤 기본적인 게 최소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 독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게 10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10년 프로젝트 끝나면은 그래서 좀 괜찮은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독서가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국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어른들이 책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유럽의 선진국 뭐 그 유럽도 이제 뭐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 있죠. 선진국은 대부분 학교에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죠? 노트 필기도 없어요. 선생님 강의도 없습니다. 뭘 할까요? 책을 읽어요, 아이들이. 책 읽고 토론하고. 선생님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걸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논문을 쓰면 소논문 에세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첨삭을 정말 열심히 해주는 그게 이제 교육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수학은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 수학도 그렇게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다 다 써놨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한 중요성,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당신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밝혀놨어요. 생각하는 인문학책 뒤에 부록에다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과학 교과서를 분석해놨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공식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대표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수학을 되게 잘해요. 막 그냥 계산, 문제풀이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5학년인가? 2학기 때인가? 도형의 합동과 닮음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내가 잘 알았는데 서로 닮았다, 도형이? 뭐지? 합동이 뭐지? 이러단 말이에요. 과학도 뭐 전자기 이 부분에서부터 애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많이 수학을 포기하고 뭡니까? 이제 중학교 가서 어떻게 되죠? 중고등학교 가서 뭐 대표적으로 뭐 지수로그라든지 뭐 확률론 이런 것들 만나면 이제 막 뭐랄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확률론 이쯤 가서 수학점수를 팔아버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그때 천녀유혼인가 영화 봤어요. 너무 저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안 해버린다 차라리. 그랬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죠. 무슨 갑자기 주사위가 나와요. 주사위를 던지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환장하는 거죠. 저 주사위도 싫은데 주사위도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도형의 합동과 닮음 이거를 만든 사람은 탈레스라는 철학자였다라는 거죠. 전자기
너 탈렉스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최초의 수학자이고 최초의 과학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좌표평면. 뭡니까?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라는 책에 내가 어떻게 해서 좌표평면을 만들었나가 나와 있어요. 확률론은 누가 만들었어요? 파스칼, 팡세의 저자. 과학교과, 뭐 기체반응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대부분 철학자이거나 아니면 철학을 전공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수학의 왕 가우스. 수학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가우스가 24살 때 자기가 다니던 대학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24살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학교에서 그래요. 자네가 문학적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문학부 교수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종신교수를 24살 때.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제안이에요. 철학부에서. 철학과 교수를 좀 해달라. 카우스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한 2달 정도 방황을 하다가 너무 부럽긴 해요. 24살에 종신교수 제의를 받고 방황을 하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러고 2달 정도 방황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 이 의사를 표현합니다. 뭐냐면 어떤 의사를 표현하냐면 내가 문학하고 철학은 내가 공부를 다 한 것 같다. 더 이상 여기는 새로운 게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수학은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내가 수학부 교수를 수학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수학부 교수가 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가우스의 진실이에요. 모르셨죠? 몰랐는데 아는 것처럼 이제 얼굴 안 그런 척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책을 읽는데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특히 이제 서양의 특히 명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학과학을 배우는데 우리처럼 문제풀이 위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좌표평면을 만든 데카르트의 그 책을 찾아 읽고 데카르트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쉽게 말하면 수학자가 되는 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이걸 가르쳐 주는데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수학자처럼 생각하는 사람 밑에서 계산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 인도 수학도 그렇죠. 중국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직접 간 건 아닌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서양에서 이제 백인이 명문 사립학교, 독서 위주, 인문학 위주, 철학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돼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럼 이제 그 밑에서 탐사선 궤도를 막 기계처럼 계산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그렇죠. 이게 이제 독서를 하는 민족과 하지 않는 민족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도 수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도 수학도 계산 위주. 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독서, 즉 서양의 독서, 영국이나 이런데 그 독서, 학교 교육 과정의 독서는 뭡니까? 어떤 내용 위주라고요? 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철학자처럼, 문학가처럼, 그렇죠. 여기에 방점을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핵심이 독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쌤튜브